제가 수행하면서 이 팔정도의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돌아보면 내 수행에 그 척도에 따라서 그 견해가 생겨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그 미끼 그 사슴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도 그 사슴이 견해에 따라서 저가 죽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저 딴에는 좀 열심히 한다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바른 견해가 상당히 제가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이걸 바르게 해야 견해가 바로 탁 서가지고 팔정도를 내가 탁 바르게 닦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옥외에서 제가 이제 작물을 이렇게만 좀 키우는데 케일 같은 거는 벌레가 너무나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벌레하고 나하고 갈라 먹자 이렇게 하면 뭐 송두리째 싹도 말고 줄기만 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한계가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바른 견해가 사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흔히 뭐 바른 견해하면 약간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괴로움의 소멸에는 그 수행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근데 이게 사실 불교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성제에 보면. 그러니까 때로는 한편으로는 정확한 수행법에 대한 이해도 사실 바른 견해에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이게 몸과 마음이 무상한 것이다, 무아인 것이다를 정확하게 꿰뚫는 것도 바른 견해에 속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것이 내가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가. 예를 들면, 탐진치가 정말 내 마음에 쓰라는 게 어떤 것이 탐진치고, 어떤 것이 5가지 장애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그게 어떻게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버리는가를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른 견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른 견해가 이런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실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때로는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진 걸 통해서 탐진치, 괴로움의 원인들을 내려놓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좌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삼매를 닦으면서 또 이제 탐진치를 내려놓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체득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바른 견해가 점점 사실 확립이 돼 갑니다. 한 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팔정도를 하잖아요. 팔정도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갖추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바른 견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서 계속 바른 견해, 여러 가지 팔정도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됐든, 바른 마음챙김이 됐든, 바른 마음가짐이 됐든, 이런 거와 함께 바른 견해도 점점 확고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바른 견해가 완벽하게 확립되는 건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 첫 번째 단계. 그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유신견, 이 몸이 실제로 실체가 실체가 없다는 걸 완전히 꿰뚫게 되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도 꿰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야지 완전하게 그런 이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님을 꿰뚫게 되거든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근데 완전히 꿰뚫어서 완벽하게 아는 게 보면 수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지 사실 완전하게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전에도 점진적으로 점점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정도는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잘 활용해서 번뇌들을 또는 탐진치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른 견해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이론을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의 측면과 때로는 실참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점점 바른 견해가 확립이 돼 나가는 겁니다. 예.